겨울철 대표 생선, 일본말로 불이라고 불리우는 방어. 제철에 안 먹으면 겨울을 헛산 것 같은 기분까지 들 정도로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먹는 재미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방어는 정통 에도마이스시가 아닙니다. 완전한 아웃사이더였죠. 일본 정통 에도마이스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도쿄만에서 잡히는 소형 어종이고, 둘째, 흰살 위주이고, 셋째, 즉시 처리하거나 숙성해도 안정적인 생선입니다. 그런데 방어는요, 일단 크기부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방 비율도 계절마다 변동폭이 크고 여름철엔 품질이 확 떨어지죠. 무엇보다 냉장 없이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17에서 19세기 에도시대 사람들에게 기름진 생선은 곧 상하기 쉬운 생선이라는 공식이 팽배했죠. 그래서 이런 생선들은 식초에 절이거나 간장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어가 너무 기름져서 식초나 간장이 기름을 뚫고 침투를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 방어막이 쳐진 거죠. 그래서 방어인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연산 방어에는 고래회충과 방어사상충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날로 먹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그렇다면 이 왕따 방어가 어떻게 스시 왕자에 오르게 됐을까요? 바로 20세기 중반 쇼와 시대에 들어서면서 카가와현을 중심으로 방어 양식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35에서 60cm 크기의 하마치 양식이 대성공을 거뒀죠. 여기에 1970년대 회전초밥 산업까지 폭발하면서 하마치는 완전한 간판 스타가 됩니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 제주에서 양식이 시작되고, 여기에 2010년도쯤 대방어라는 마케팅의 신의 한 수가 등장하면서 방어는 그냥 생선이 아니라 겨울철 필수 미식 재료로 부상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겨울철 최고의 인기 스타인 방어로 스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지느러미부터 가위로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맛없는 꼬리도 자를 거예요. 지금 이 방어의 크기가 80cm 정도 되는데요. 이 녀석은 일본말로 부리, 바로 방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방어 양식 이야기하면서 하마치가 대성공을 거뒀다 하면서 방어를 하마치라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마치도 방어 이름입니다. 사실 모두 다 같은 방어를 부르는 말인데 성장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집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일단 다음 작업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비늘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방어는 이 비늘이 겉에 붙어있고 안에 껍질이 따로 있는데 이게 비늘칼로 제거가 쉽지 않게 촘촘하게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칼로 얇게 비늘을 벗겨내는 치키빗기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전에 방어 이름 관련한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옛날 봉건시대 일본에서는요, 무사나 귀족 남성이 성인식을 치르거나 지위가 올라갈 때마다 이름을 바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명, 성인이 되면 본명, 관직에 오르면 호칭으로 불렀죠. 방어도 이런 문화가 녹아져 있습니다. 크기가 자라면서 불리는 이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출세어라고 불렀죠. 80cm 이상 되는 완전한 성어는 부리, 20cm에서 35cm 사이는 츠바스, 35cm에서 60cm 사이는 하마치, 60cm에서 80cm 사이는 메지로라고 불렀습니다. 방어는 이러한 인간사회의 승진구조가 투영된 생선이에요. 그래서 하급무사가 공을 세워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입신양명의 과정과 동일시되었죠. 그렇다 보니 방어를 먹는 것은 사회적 성공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도 함께 갖고 있어서 축하 연회나 설날 음식의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오사카, 교토 등의 관서지방에서 불리는 이름이고요. 도쿄의 관동지방에서는 크기에 따라서 와카시, 이나다, 와라사라고 부릅니다. 성어는 똑같이 부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느 게 표준이냐고 묻는다면 문서상으로는 관동식이 표준으로 쓰이고 업계에서는 관서식 표현이 표준으로 쓰입니다. 일본 음식 문화 전반을 보게 되면 행정의 도쿄, 미각의 오사카라는 말이 있거든요. 참 사람 헷갈리게 똑같은 방어인데 이름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었네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소방어, 중방어, 대방어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기나긴 치키빗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치 방어 모습이 무슨 참외 돌려깎기 한 것처럼 새롭게 변했습니다. 이제 내장을 제거해 줄게요. 먼저 아가미 쪽으로 연결된 내장 상단을 집게 손가락과 엄지로 고정하고 배를 갈라줍니다. 칼을 눕혀 피막만 끊어야 해요. 칼로 장을 찌르면 안 됩니다. 방어는 독각 내 지방막이 두꺼워서 한 번에 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가미 쪽 잡고 있던 것을 앞에서 뒤로 천천히 당겨 덩어리째로 뽑아줍니다. 와, 엄청 큰 수술 집도가 끝난 것 같네요. 이제 몸에 붙어있는 가마살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줍니다. 이 부위는 정말 단골 손님에게만 드리는 부위죠. 보통 이 가마살은 운동량 대비 지방이 과하게 축적된 곳입니다. 그래서 단맛과 감칠맛이 폭발을 하죠. 보통은 소금구이나 조림, 숯불구이로 빠지는데 제가 누굽니까? 스시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스시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 흐르는 물에 피 불순물과 콩팥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요. 솔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혈액이 남아있으면 지방의 고소함이 비린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꾹꾹 눌러서 피를 빼줍니다. 이제 등 쪽을 절개할 거예요. 머리 절단면에서 꼬리 방향으로 칼을 눕혀 척추 윗면을 긁듯이 작업합니다. 힘을 빼고 소리에 집중하세요. 칼이 뼈를 톡톡 치는 감각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방어 한쪽을 먼저 분리를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손질하는 방어는 양식 방어라서 고래회충이 보이지는 않네요. 이제 다른 쪽에 붙어있는 뼈를 제거해 줄게요. 처음 했던 것과 같이 칼을 눕혀서 조심히 분리합니다. 사용 안 하는 갈빗대도 깔끔하게 제거하고 근막까지 벗겨내면 1차 정리 완료입니다. 이제 부위별로 나눠줄게요. 일단 방어 항문 쪽부터 꼬리 부위까지는 오마카세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대뱃살, 중뱃살, 등살로 나눌게요. 꼬리 쪽 살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름기가 거의 안 보이죠? 가장 많이 움직여서 기름이 거의 없고 숙성해도 맛이 잘 안 살아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스시용은 아니에요. 이제 대뱃살을 먼저 분리할게요. 단면에 흐르는 지방의 기름기 보이시죠? 에도시대 사람들이 방어를 꺼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위의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뱃살과 등살도 나눠줄게요. 그 전에 등살 쪽 혈압육은 깔끔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횟집에서는 방어가 신선할 때 이 부위도 소금장에 찍어서 먹기도 하는데 스시집에서는 바로 폐기 처분입니다. 방어는 혈압육이 꽤 두껍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잘라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맛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놓고 보니 침샘이 점점 흐르고 있네요. 감상 그만하고 빨리 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뱃살, 중뱃살, 등살의 껍질을 제거할 건데요.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미끄러워서 껍질 분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당기지 말고 누르면서 해야 해요. 칼각은 거의 0도, 칼을 눕히다 못해 도마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제 정리된 네타에 소금을 뿌려줄 건데요. 잡내를 제거하고 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의 단백질을 수축시켜서 네타를 썰 때 결이 무너지지 않고 스시 잡을 때 표면이 흐물거리지 않거든요. 식감보다 작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전에 따로 빼놓은 가마살을 정리할게요.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셰프가 이걸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줬다면 여러분은 그 업장에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마살도 껍질을 제거해야겠죠? 핀셋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이제 조금 전 소금 뿌려준 방어를 갖고 와서 소금을 털어줄게요. 물로 씻는 게 아니고 툭툭 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동지에 감싸서 숙성을 시켜야죠. 숙성은 24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약간 스시장인의 구간이라서 실수하면 바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럼 숙성을 하는 동안 방어 스시와 함께 할 것들을 좀 준비해 볼까요? 먼저 흰파를 준비합니다. 흰파는 안쪽만 쓸 거예요. 반으로 가르고 채를 썰어줍니다. 물에 넣어서 아린맛을 빼주고요. 물을 버린 다음 해동지에 올려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파를 기름에 넣고 튀겨주는데요. 튀김파를 잘게 다져서 방어와 함께하면 방어의 지방과 기름 먹은 튀김파의 바삭함 그리고 은은한 파의 향이 어우러져서 환상의 궁합으로 다가온답니다. 이건 나만의 것입니다. 이제 튀겨진 파를 건져서 보관해두고요. 다음은 마늘 소스를 만들 겁니다.
일단 마늘 자체가 일본 정통이 아니죠. 원래 방어에 붙는 정통 조합은 생강, 실파, 유자, 폰즈, 미소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름은 잘라주되 향을 덮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사람 기준이고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에게 기름짐을 잘라주는 것은 마늘 아니겠습니까? 광어회와 마늘 쌈장, 우럭회와 마늘 쌈장. 이미 횟집에서부터 익숙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마늘 소스를 방어 스시에 올렸는데 와, 이게 진짜 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간장 10ml, 알코올 날린 미림 10ml, 그리고 마늘을 강판으로 갈아서 넣고 잘 섞어주면서 농도를 체크하면 끝입니다. 에도시대 사람들도 사실 방어를 간장에 절이려고 했지만 기름 때문에 실패했죠.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마늘 간장 소스를 발라서 그 기름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방어로 얻은 국뽕 한 스푼. 튀겨진 파가 식었으니 이제 잘게 썰어줄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식으면서 더 바삭해지거든요. 이때 해동지를 밑에 깔고 다져주세요. 짓눌려지면서 나오는 기름을 잡아주거든요. 너무 잘게 썰면 얘네끼리 너무 뭉쳐져서 맛이 변질되니 적당히 다져줍니다. 이제 스시에 올라갈 네타를 손질할게요. 등살부터 먼저 썰 건데요. 방어 등살이 너무 높게 올라와 있어서 이대로 네타를 썰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칼로 탁탁 쳐줘서 식감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중뱃살입니다. 확실히 등살보다 지방이 많은 게 보이시죠? 이제 뱃살을 자를 건데요. 그냥 기름기가 자르르르르 장난 아니죠? 바로 이 뱃살이 대방어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방어가 크면 클수록 더 프리미엄이 붙었고 과거에 킬로그램당 몇천 원 하던 게 지금은 킬로그램당 몇만 원 하게 된 거죠. 이제 단골에게만 준다는 가마살을 손질합니다. 저는 이걸로 스시를 만들어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참치 가마살을 다져서 만드는 네게토로가 있는데 방어 가마살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게 다질 거예요. 가마살은 얇게 썰어준 후 모아서 채를 썰어주고요. 다집니다. 원래 네기토로는 완전히 다지는데 이건 완전 다지지는 않고 살짝 식감이 살아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파를 썰어줘야 하는데요. 요즘 실파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쪽파로 대신하면 됩니다. 채 썬 것을 위에 올려서 잘 섞어줍니다. 이제 스시 만들기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의 방어 스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등살로 기본 스시를 잡을게요. 샤리를 잡고 네타에 와사비를 발라주고 간장 위에 발라주면 가장 기본적인 방어 등살 스시 완성! 등살은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죠. 다음은 중뱃살입니다. 네타를 짚고 와사비를 발라준 다음 아까 잘게 다진 튀김파를 샤리에 묻힙니다. 그리고 스시를 쥐어서 접시에 올리고 간장을 발라주면 방어 중뱃살 스시 완성! 중뱃살은 등살과 뱃살의 중간, 균형 잡힌 맛이 특징이죠. 여기에 튀김파의 바삭함과 향이 새로운 맛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방어의 하이라이트인 뱃살입니다. 네타를 짚고 와사비를 바른 다음 한국인 고유의 맛 마늘 간장을 살짝 발라줍니다. 스시를 쥐어서 접시에 올리면 완성! 뱃살의 기름진 풍미, 여기에 그 기름짐을 잡아주는 마늘 소스. 진짜 저는 이 조합은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마지막 방어 가마살 네기토로입니다. 이건 군함으로 만들 거라서 김을 먼저 준비합니다. 김은 김밥김이 아니고 오니기리용으로 좀 두꺼운 김을 준비합니다. 밥을 지어서 모양을 만들고 샤리 위에 와사비를 살짝 올려주고 김으로 감싼 뒤에 그 위에 방어 가마살을 올려주고 간장을 위에 뿌려주면 방어 가마살 네기토로 완성입니다. 에도시대 겨울바다에서 왕따 당했던 방어가
양식 기술과 냉동 기술 덕분에 지금은 최고의 네타가 됐습니다. 출세어라는 이름처럼 방어도 정말 대출세를 한 셈이네요. 방어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니 어떠신가요? 방어 드시면서 오늘 얻은 정보를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럼 다음은 또 어떤 네타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네타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